Why, baby? 뭐가 문제야, baby? Hey, what? Anyone, please? 제발 사랑 좀 줘요. Why, baby? 뭐가 문제야, baby? Hey, what? Anyone, please? 제발 사랑 좀 줘요. 저는 얼마 전 졸업을 하고 방학을 맞게 되었습니다. 학기 중엔 학원을 다녀오고 집에 오면 밥을 먹고 정신없이 잠에 드는 삶의 반복이었지만 방학이 되니 여유로운 나만의 시간도 늘어났습니다. 이 기간 동안 읽을 책도 사고 볼 영화, 드라마를 정리해보기도 하고 새로운 학년을 위한 공부 계획도 세워보니 이 긴 방학을 알차게 보낼 수 있을 것만 같아요. 저희처럼 방학을 맞은 학생분들 혹은 방학은 없지만 주말만 되면 무엇을 해야 알차게 휴일을 보낼 수 있을까 고민되시는 분들도 저희 라디오 들으면서 휴일 계획을 세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10대가 들려주는 이야기 프롬틴입니다. 매일매일 자라는 사랑을 그녀에게 주는데도 받질 않으니 노래 듣는 거 아니야? NIV. It's like a Polaroid love 사랑 촌스러운 그 감정 근데 내 가슴이 뛰어 왜 날 이래 난 왜 사랑에 목매는 건지 어차피 뻔한 감정이잖아 분명 다 믿었지 알고도 빠진 함정인가 봐 나도 모르게 When you call my name 가슴 아프게 날 심장이 쿵쿵 It's like a Polaroid love 사랑 촌스러운 그 감정 근데 내 가슴이 뛰어 왜 나 이래 나 It's like a Polaroid love 내 뜻대로 되지 않아 흔한 필터 2022년 1월 17일 월요일 엔하이프의 폴라로이드 러브를 프롬틴의 문을 열었습니다. 저희는 쩡디, 에디입니다. 소리가 들려. 에디입니다. 안 들려? 들리는데? 제가 쩡디 다음에 바로 에디를 했거든요. 응, 근데 들렸어. 들렸어. 에디 헤드셋에만 안 들리는 것 같아. 이걸로 가자 그럼. 헷갈리면. 자, 다시 내 쩡디 멘트부터. 2022년 1월 17일 월요일 엔하이픈의 폴라로이드 러브를 프롬틴의 문을 열었습니다. 저희는 쩡디, 에디입니다. 저번 주엔 졸업과 학교 생활에 대한 이야기로 꽉 채웠었는데요. 벌써 저희가 졸업을 한 지 일주일이 다 되어갑니다. 저는 그동안 도서관에 가서 책도 읽고 고등학교를 갈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게요.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졸업식 당일에 다른 반 친구들과 아쉬움에 울고 있었는데 의외로 저희 반은 우는 친구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런데 다들 아쉬운 마음이 컸는지 저녁 시간에 반 단체 채팅방에서 다들 대화를 나누면서 그립다는 친구를 이야기하더라고요. 네, 쩡디는 혹시 방학 동안 무엇을 할지 계획을 세워두었나요? 저는 책도 많이 읽을 거고, 악보 보는 연습도 할 것입니다. 그렇군요. 저는 대충 앞으로도 도서관에 열심히 많이 다니고 앞서 말한 것처럼 고등학교 준비를 할 겁니다. 청취자분들도 휴일을 어떻게 하면 알차게 보낼 수 있을까 고민하는 시간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프롬틴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감 유발 토크쇼. 나도 이런 적 있는데. 또 조별 과제네. 얘들아, 우리 각자 의견을 좀 공유해볼까? 난 이 부분에서 이렇게 하고 저 부분에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아, 그래? 예담이는 어떤 것 같아? 난 생각이 조금 다른데 이 부분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게 낫지 않을까? 근데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내 생각엔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다들 의견이 너무 달라서 도저히 진전이 안 되네. 그러게 우리 과제 끝마칠 수 있겠지? 네, 오늘의 상황극 주제 두 분이 보기엔 뭐 같으세요? 모르겠어요. 조별 과제에 대한 거 아닐까요? 둘 다 비슷하지만, 쩡디가 비슷하지만 틀렸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속담,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였는데요. 여러 사람이 제 뜻대로 하려 들면 일이 제대로 되기 어렵다라는 것을 비유한 속담이에요. 실제로 배에서 각자 멋대로 노를 저으면 배가 제자리에서 빙글빙글 맴돌게 되는데요. 심지어 가지 말아야 할 암초 등을 향해 돌진할 수도 있겠죠.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서로의 의견 수렴 없이 자기 주장만 펼치다가는 도저히 진척이 되지 않아 결과물이 나오지 않거나 적당히 중간쯤으로 타협을 보고 나서 아무 의미도 없는 결과물을 내거나 논점에서 아주 벗어난 괴작을 도출해내는 경우가 생겼을 때 이런 속담을 쓰고는 합니다. 혹시 다들 조별 과제를 망쳐본 경험이 있나요? 쫑디는 중학교 때 조별 과제를 망쳐본 경험이 있는데요. 같은 조원이었던 친구들이 아무 역할도 맞지 않아서 제가 역할 분담을 했었어요. 일단 저는 PPT를 만들기로 했었는데 조사를 맡은 친구가 당일까지 조사 내용을 보내주지 않은 것이 생각나네요. 어떻게든 발표는 마무리를 시켰지만 이렇게까지 화난 적은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경우는 사공이 많아서 배가 산으로 간 게 아니라 사공이 아무도 일을 안 해서 배가 가라앉을 뻔한 경우네요. 에디는 어떤 경험이 있으신가요? 네, 에디는 초등학생 때 포스터를 만드는 활동이 있었는데 당시에 촉박하게 완성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너무 빈 곳이 많아서 그림으로 채워 넣었었는데 어떤 한 친구만 굉장히 싫어했었습니다. 근데 그 포스터 평가 점수가 좋지 못하자 그림 그린 걸 싫어했던 친구가 나로 인해 다 망했다면서 얼굴까지 빨개져가며 얘기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림이 큰 문제가 아니고 내용이 부실해서였기 때문인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경험 말고는 대부분 다 잘 진행이 되었던 것 같아요. 오, 다행입니다. 저는 작년에 학급 임원들과 자치부가 함께 간 리더십 캠프에서 프로그램 중 하나로 발표 능력을 기르는 활동이 있었어요. 짧은 시간 동안 자유주제로 발표를 하면 되는 활동이었는데요. 주제가 주어지지 않다 보니 같은 조였던 친구들이 의견이 분분했고 또 시간이 갈수록 지쳐가다 보니까 의미 없는 의견을 던지는 경우가 생기면서 굉장히 난감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제게 주어진 과제를 망치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라 이대로 두면 결과물을 내지도 못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의견 정리, 발표자료 만들기, 대본, 발표까지 제가 했던 것 같네요. 그 활동이 끝나고 정말 힘이 빠져서 기진맥진했었어요. 조별 과제는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협업하는 것이기 때문에 갈등 상황이 생기기 마련인데요.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극복해냈는지 나눠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조별 과제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시간이 넉넉하면 제가 내용을 수정하거나 추가하고 만약 남은 시간이 짧고 빨리 발표를 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은
수정 부분을 빼고 이제 이야기를 하거나 순서를 미루는 편입니다. 네, 에디는 조별 과제를 할 때 분위기가 좋지 않다고 생각되면 그 싸움의 원인을 찾고 잘못을 사과하고 다시 과제를 진행하는 편입니다. 정리하자면 문제가 생겼을 땐 일단 뭐가 문제인지 찾고 그 후에는 이에 대한 해결 방법을 생각해 보는 거죠. 저 찐디는 진행이 되지 않는 상황이면 제가 주도권을 잡고 이끌어가는 편인 것 같아요. 의견이 너무 많아서 힘든 상황에는 의견을 받아서 정리하기도 하고 다들 조별 과제를 나 몰라라 하는 분위기면 제가 조사를 끝마치고 친구들에게 역할을 분담해 최대한 이끌어가는 편입니다. 사실 이런 방법은 조금 지치기도 하지만 아예 손 놓고 있는 것보다는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원래 주제였던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라는 주제에 맞춰 나와 반대되는 의견을 가진 친구가 주도권을 잡으면 어떻게 행동을 취하는 편인지 이야기 나눠볼게요. 이번엔 에디부터 말씀해 주실래요? 네, 저는 원래 그런 적이 없거나 기억이 잘 안 나서 모르겠지만 반대 의견인 친구가 주도권을 가졌다면 기분은 살짝 나쁘긴 하겠지만 그 의견을 돌리려고 억지로 노력할 것 같진 않아요. 의견을 수용하는 대신 그 안에서 잘못된 점을 얘기해주고 그 의견 안에서 새로운 의견을 제시할 것 같습니다. 근데 반대되는 의견이 내용도 맞지 않고 정확한 증거나 자료도 없으면 이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고 제 의견을 다시 한번 강력히 주장할 것 같습니다. 쩡디라면은 나와 반대되는 의견을 가진 친구가 주도권을 잡게 된다면 전 그 친구가 절 설득할 수 있는 내용을 저에게 말해줬으면 좋겠어요. 내용은 불문하고 하나의 의견을 무조건적으로 강요하는 건 안 되니까 그 친구에게 설명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대화를 나눠볼 것 같습니다. 찐디 같은 경우에는 주로 제가 조장을 맡아서 이끌어가는 편이지만 간혹 저와 반대되는 의견을 가진 친구가 이끌어가게 되는 경우에는 그 친구의 의견에 살을 붙여가면서 더 완성도 있는 결과물을 위해 노력하는 편이고 만약 그 친구의 의견이 주제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면 저의 의견을 피력해서 주도권을 가져오려고 노력할 것 같네요. 여러분, 벌써 한 코너가 끝나버렸어요. 오늘은 조별과제에 대한 각자의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혹시 저희와 비슷한 경험을 가지신 분들이 계시다면 깨톡 오픈 채팅방 옥천 오비엔 들어오셔서 공유해주세요. 찐디가 준비한 노래 정세훈의 바다를 나는 거북이 듣고 이 코너 2에서 만나요. 밤하늘도 잠을 자는 듯해 그들과 비밀 얘기를 하듯이 꿈을 꾸고 있는지 모를 꼬집어 보고 너만 보면서 웃는 게 나만 정말 몰랐던 것 같아 어둠도 내겐 잠시였는데 뭐가 무서웠는지 아님 싫었던 건지 자꾸만 피해 숨고 있어 오늘부터 내가 먼저 갈게 그댈 위한 노래 숨이 터질 듯 아름답도록 하루 종일 너만 밤새워 바라보고 쉽고 깊어요 바람처럼 하늘 높이 다시 날아올라 내 숨을 다해 올라 바다를 나는 거북이처럼 처음보다 느려도 난 좋아 한 걸음 다가가 널 품에 안고 노래할 거야 I will stay with you 아기 마냥 꿈을 꾸는 듯해 낯설고 모두 새롭기만 해 두렵기도 하지만 포긴 안 할 거야 난 네가 있어서 용기를 내 나만 정말 몰랐던 것 같아 어둠도 내겐 잠시였는데 뭐가 무서웠는지 아님 싫었던 건지 자꾸만 피해 숨고 있어 오늘부터 내가 먼저 갈게 그댈 위한 노래 숨이 터질 듯 아름답도록 하루 종일
정세연의 바다를 나는 거북이 듣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저 찐디가 아직 남아있는 이유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오늘의 특집 주제가 바로 영화라고 하는데요. 저도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인 만큼 이 주제를 듣고 참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영화 특집 코너 첫 번째, 에디, 쩡디와 함께하는 영화문답 시간입니다. 쩡디 에디는 평소에 영화를 좋아하는 편이신가요? 네, 너무 좋아합니다. 네, 저는 사랑하는 편입니다. 와, 다행이네요. 이번 코너는 제가 여러분께 드릴 10개의 영화와 관련된 질문에 대답하는 시간인데요. 준비되셨나요? 네. 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요즘은 영화를 볼 수 있는 공간이나 OTT 사이트가 많아졌잖아요. 다들 영화를 어떻게 보는 편이세요? 네, 저는 원래는 보고 싶었거나 좋아하는 영화 배우가 나오는 영화를 선택해서 영화관에서 봤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TV로 영화를 구입하여 영화를 보는 편입니다. 보고 싶은 영화가 없고 그냥 무작위로 보고 싶을 때에는 TV로 방송되는 영화를 보기도 해요. 네, 저도 집에서 TV로 구매해서 보는데요. 최신에 나온 영화나 호평이 좋았던 영화를 기준으로 선정하는 편입니다. 또는 오래전에 인기 있던 명작을 보기도 하면서 여러 장르를 안 가리고 보는 편인 것 같아요. 네, 저는 OTT 서비스를 주로 이용해서 다양한 장르의 영화를 보는 편인데요.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영화에는 연기, 음악, 줄거리 등 다양한 구성 요소가 있는데 어떤 구성 요소를 주의 깊게 보는 편이세요? 쩡디는 영화를 볼 때 스토리를 가장 중요하게 보는데요. 일단 연기를 잘해도 스토리가 막장으로 치솟거나 중간에 집중력이 떨어질 만한 전개를 보여준다면 무척 실망스럽기 때문이에요. 또 배우들의 연기 몰입도도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 중 하나예요. 네, 에디는 스토리 부분에서는 내용이 어두운가 전개 속도를 우선으로 봐요. 왜냐하면 내용이 많이 어두우면 그게 저한테도 영향을 미칠 때가 있는데 너무 우울하거나 어두운 영화를 보면 기분이 조금 나쁘고 그날 하루 종일 우울하게 보낼 때가 있었어요. 전개 속도는 너무 빠르면 이해를 못하고 느리면 너무 답답해서 보통 평점을 보고 전개가 느려 답답했다라는 평점이 있으면 되도록 보지 않으려고 하는 편이에요. 또한 연기자가 연기를 못하는가를 보는데요. 연기를 잘 못하는 배우가 있을 때에는 다른 배우가 아무리 연기를 잘해도 영화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평점을 보고 예상 후에 영화를 봅니다. 두 분 다 줄거리와 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저는 영화의 OST도 고려를 하면서 영화를 선택하는 것 같습니다. 오. 자, 세 번째 질문은 각자 좋아하는 영화 장르가 다 다를 거잖아요. 한 번씩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에디는 대부분의 장르를 다 좋아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액션, 코미디, 드라마, 판타지를 다 가장 좋아합니다. 쩡디는 특별히 좋아하는 영화 장르는 딱히 없지만 판타지, 공포물을 즐겨보는 것 같아요. 네, 에디가 액션, 코미디, 드라마, 판타지를 좋아한다고 했는데 이 네 가지 장르 중에 아무거나 소개해주고 싶은 영화가 있으실까요? 네, 저는 판타지 쪽에 있는 닥터 두리틀이라는 영화를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어벤져스에서 나오는 아이언맨의 주연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나오는 영화입니다. 줄거리는 말하는 동물들과 함께 모험을 떠나거나 조금 아프신 여왕분을 살리는 영화입니다. 네, 저도 채널을 넘기다가 이 영화를 슬쩍 본 적이 있는데 흥미로워 보이더라고요. 언제 한번 나를 잡고 봐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쩡디 공포물을 좋아한다고 했어요. 이 공포물 중에 혹시 소개해주고 싶은 영화가 있다면? 역시 공포물 하면은 곤지암이죠. 여러분 정신병원이라는 소재로 이제 곤지암이 나왔는데요. 그 사바사바 하는 거 여러분 들었나요? 사바사바. 너무 진짜 소름이 돋았어요. 그 방 자체도 소름이 돋았지만 배우들의 그 연기력도 아주 끝내줬답니다.
네, 저는 곤지암이라는 영화를 수련회에 가서 봤는데요. 이거를 많은 사람들과 같이 봤는데도 불구하고 그 큰 스크린에 사바사바 귀신이 나오니까 정말 쓰러질 뻔했습니다. 네. 저 다음으로 좋아하는 영화 장르와 반대되게 꺼리는 영화 장르가 있다면요? 아, 저 싫어하는 장르도 딱히 없지만 SF물은 조금 다가가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에디도 마찬가지로 SF 장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옛날에는 좋아했던 것 같은데 특히 로봇 영화가 조금 지루한 것 같습니다. 제 기준 지루하고 영화를 보면서 처음으로 잤던 영화 장르가 SF였어요. 저도 돌이켜 생각해보니까 SF 장르의 영화 중에 제가 보면서 기억에 남은 영화는 없는 것 같네요. 재밌는 SF물이 있다면 추천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돌발 기억력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요? 가장 최근에 본 한국 영화는? 네, 에디는 최근에 한국 영화를 안 봐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마 TV에서 상영했던 히트맨인 것 같습니다. 웹툰 작가가 되고 싶어 국정원을 탈출한 비밀 프로젝트 방패연 전설의 암살요원 출신의 준. 연재 작품마다 성과가 잘 안 나오자 자신의 옛날 암살요원 이야기를 쓰게 되며 그의 웹툰은 인기를 얻게 되지만 국정원과 테러리스트의 타깃이 되면서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영화관에서도 한 번 봤었고 이번이 아마 세 번째였는데 액션이지만 코미디 요소가 추가되어 있어서 질리지 않고 재밌게 봤던 영화입니다. 아, 쫑디 차례군요. 쫑디는 가장 최근에 보았던 한국 영화는 극한 직업이에요. 배우들의 연기력은 물론 스토리 전개까지 탄탄하여 소장용으로 구매하고 시간 될 때마다 보는 중이에요. 극한 직업은 이제 마약팀 형사들이 이제 치킨집을 하면서 잠복 수사를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여기 주인공이 만년 수사관장이에요. 그래가지고 항상 놓쳐요, 범인을. 그러기 때문에 해체될 위기까지 다가가지만 어떻게든 잘 헤쳐가가는 그런 이야기. 혹시 쩡디 이 영화의 명대사 해주실 수 있나요? 지키는 서민이다. 네, 저도 이 두 영화 모두 봤는데요. 두 영화 모두 정말 웃으면서 재밌게 본 가벼운 코미디 영화였습니다. 네, 이제 한국 영화를 질문을 했으니까 외국 영화도 질문을 해봐야겠죠. 가장 최근에 본 외국 영화는 뭔가요? 네, 에디는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을 최근에 봤습니다. 미스테리오의 계략으로 스파이더맨의 정체가 탄로된 후 일어나는 사건들을 해결한 영화입니다. 약간의 스포가 될지도 모르겠지만 피터 파커 이전에 스파이더맨도 영화에 출연하게 되면서 내용이 더 풍부해지고 재밌어진 것 같습니다. 마블 영화, 그중에서 스파이더맨 시리즈를 재밌게 봤었다면 당연히 추천하고 싶은 영화입니다. 쫑디는 최근에 본 외국 영화라고 하면은 해리포터죠. 크리스마스 때 주구장창 해리포터만 봤는데요. 저는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새벽 4시까지 감상하다 잤던 기억이 나요. 해리를 위협하는 여러 악당들과 사건들이 매우 흥미롭고 새로웠습니다. 네, 이거는 원래 없던 질문이지만 쩡디에게 질문을 하고 싶은데 네. 이게 해리포터가 정말 다양한 에피소드들이 있잖아요. 네. 혹시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요? 역시 불사조 기사단이겠죠. 저는 거기서 이거 말해도 되나? 너무 슬펐어요. 어떻게 죽일 수가 있나요? 그 사람을. 진짜 벨라트릭스 너무해요. 네, 저는 매번 마법사의 돌만 보고 해리포터 그 뒷이야기를 몰라가지고 안 돼. 불사조 기사단 한번 보겠습니다. 네, 7번째 질문은 가장 재밌게 본 영화입니다. 쩡디부터. 네, 쫑디였어요. 저는 택시 운전사를 가장 재밌게 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다룬 영화는 여러 가지 있지만 이 영화가 가장 인상 깊게 남았는데요. 주인공의 심리 또한 되게 잘 나타냈던 것 같습니다.
네, 에디는 어벤져스 1을 좋아합니다. 저는 마블 시리즈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어벤져스 1을 제일 좋아하는데 몇 번을 봐도 질리지 않는 영화 스토리 구성과 재미 요소가 섞여 있어서 좋아합니다. 그리고 마블 영웅들을 모아서 만든 어벤져스 작전으로 세상을 구하는 영화인데 어벤져스 등장 씬도 정말 잊지 못할 정도로 멋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 가지 더 있는데요. 바로 캐츠입니다. 뮤지컬 원작 영화이고 그렇기 때문에 중간마다 노래들이 많이 나와요. 매년 열리는 젤리클 축제에서 한 고양이를 선택해서 천상의 세계로 보내 새로운 젤리클 고양이의 삶을 살게 해주는 내용의 영화입니다. 저는 이 영화를 굉장히 재밌고 신선하게 봤었는데 작중 묘사되는 고양이들의 모습이 실제 고양이가 아닌 사람을 CG로 이용해서 고양이로 표현하는 방식이어서 대중의 반응이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사실을 영화 본 후에 알아차렸고 어쩐지 극장에 사람이 몇몇 없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잠깐 에디. 뮤지컬 하니까 생각났어요, 에디. 에디 혹시 뮤지컬의 구성 요소 기억하시나요? 죄송합니다. 찐디는요? 일단 네. 기억이 안 나네요. 죄송합니다, 네, 음악 음악쌤 선생님. 죄송합니다. 네, 아. 젤리클 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이 캐츠를 음악 시간에도 배웠었거든요. 맞아요. 이 젤리클송을 영상으로도 틀어주셔서 봤는데 고양이의 모습을 보고 저도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있네요. 충격 먹었어요. 전기 충격. 어. 죄송합니다. 네. 8번째 질문은 여러분의 인생 영화입니다. 이번엔 에디부터. 네, 에디의 인생 영화는 다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지금 생각나는 영화로는 토이스토리와 라따뚜이가 생각이 나는데 두 영화 모두 디즈니 애니메이션이고 따뜻한 분위기의 영화입니다. 저는 토이스토리 시리즈를 다 좋아해서 한 개를 꼽으라고 해도 못할 것 같은데 첫 번째 화가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장난감 우디와 버즈의 우정 스토리가 가장 마음에 들어서 이 영화를 볼 때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눈물이 날 정도로 감동적입니다. 그리고 라따뚜이는 그 영화의 분위기를 좋아하는데 배경이 프랑스 파리라서 이 영화의 OST도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 영화의 주제곡을 들을 때면 파리의 늦은 시간에 괜찮아요. 파리 늦은 시간에 에펠탑이 생각나기도 하고 영화에서 주인공과 쥐가 함께 집에서 요리를 하는 모습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쩡디의 인생 영화. 저의 인생 영화는요, 82년생 김지영입니다. 이 영화는 진짜 추천하는 영화인데요. 영화 속에 김지영이라는 인물은 누군가의 딸이자 아내이며 엄마로 살아가는 그런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김지영은 행복한 가정을 가졌지만 어딘가 답답해 보이고 가끔 다른 사람처럼 변하는데 그런 김지영을 항상 괜찮다 말하며 꿋꿋한 남편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 영화는요, 한 사람이 살아가며 고단한 인생을 보여주고 남자와 여자의 대립처럼 보여지지만 사실 저는 영화의 해석을 사람과 사회의 대립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등장인물에 몰입해도 재미있게 볼 수 있는 이 영화가 저의 인생 영화입니다. 네, 두 분의 인생 영화 모두 들어봤는데요. 저는 82년생 김지영을 봐야지 했지만 아직까지 못 보고 있거든요. 오늘 집에 가서 꼭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9번째 질문은 좋아하는 OST 곡 2곡씩 소개 부탁드려요. 일단은 쩡디는요, 좋아하는 영화 OST는 라라랜드의 City of Star 하고 주먹왕 라이프의 When Can 아닌데 When Can I See You Again 인데요. 제가 주먹왕 라이프를 되게 인상 깊게 봤었어요. 이제 랄프가 되게 악역처럼 나왔었잖아요. 처음에 그 게임장 안에서도 막 사람들에게 환호받지는 못한 그런 캐릭터.
이 랄프의 이야기를 되게 잘 나타낸 곡인 것 같아서 되게 자주 들어요. 제 플레이리스트 중에 하나 올라간 것 같아요, 이거. 네, 에디는요? 네, 에디는 토이스토리 2의 When She Loved Me와 라라랜드의 언어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뭐예요? 원하도. 원하더. 원하도 되게 없어. 그냥 갑시다. 이거 재밌습니다. 싫어. 네, 에디는 진정하세요. 에디 얼른 합시다. 원하던 에디는 토이스토리 2의 진정하세요. 진정하시라고요. 잠깐. 네, 에디는 토이스토리 2의 When She Loved Me와 네네네. 라라랜드의 Another Day of Sun입니다. 오, 좋은 노래네요. 네, 10번째 마지막 질문입니다. 나에게 영화란? 이번에 에디부터 대답을 해주실까요? 네, 잠을 자면서 꾸는 꿈 같습니다. 영화에서는 현실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이 표현되곤 합니다. 예를 들어서 좀비가 나타나는 영화, 동물들이 말을 하고 주인공이 하늘을 날고 초능력이 생기는 등의 것들이 표현이 되곤 하는데 영화는 꿈처럼 현실성 없기도 하고 재미있으며 무궁무진하고 그래서 저는 영화를 자주 보며 즐겨합니다. 쩡디에게 영화란 힘든 하루, 달콤한 휴식 같던 그런 거, 힘든 하루를 아무 생각 없이 훌훌 털어버리게 하는 그런 것이에요. 찐디는 어떤가요? 네, 저에게 영화란 힐링인 것 같습니다. 제가 머리가 복잡할 때마다 영화를 보면서 조언을 얻기도 하고 아니면 아예 머리를 비워버릴 만한 즐거운 코미디 영화를 보기도 하고 하면서 저에게 힐링을 주는 것이 바로 영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준비한 영화 문답이 끝났는데요. 특집 코너 첫 번째 시간도 끝나게 되었어요. 하지만 아직 특집 코너는 끝이 아니라는 사실. 에디가 좋아하는 OST로 꼽아준 토이스토리 2의 When She Loved Me, 라라랜드의 Another Day of Sun 듣고 다음 코너에서 만날게요. When somebody loved me, everything was beautiful. Every hour spent together lives within my heart. And when she was sad, I was there to dry her tears. And when she was happy, so was I. When she loved me. Through the summer and the fall, we had each other, that was all. Just she and I together, like it was meant to be. And when she was lonely, I was there to comfort her. And I knew that she loved me. So the years went by, I stayed the same, but she began to drift away. I was left alone. Still I waited for the day when she'd say, I will always love you.
smiled at me and held me just like she used to do, like she loved me when she loved me. When somebody loved me, everything was beautiful. Every hour spent together lives within my heart. When she loved me. Called me to be on that screen and live inside each scene. Without a nickel to my name, hopped a bus, here I came. I could be brave or just insane, we'll have to see. 'Cause maybe in that sleepy town I'll sit one day, the lights are down, he'll see my face and think how he used to know me. Climb these hills, I'm reaching for the heights and chasing all the lights that shine. Lights that shine, they let you down. It's another day you'll get up off the ground. It's another day the morning rolls around and it's another day of sun. I hear 'em every day, the rhythms in the canyons that'll never fade away, the ballads in the barrooms left by those who came before. They say we gotta want it more, so I bang on every door. And even when the answer's no, when my money is running low, the dusty mic and neon glow are all I need. And someday as I sing the song, a small town kid'll come along. That'll be the thing to push him on and go. Climb these hills, I'm reaching for the heights and chasing all the lights that shine. Lights that shine, they let you down. It's another day to get up off the ground. It's another day the morning rolls around and it's another day of sun.
네, 토이스토리 2의 When She Loved Me와 라라랜드의 Another Day of Sun을 듣고 오셨습니다. 이번 코너는 한 가지 영화를 다른 관점을 비교해보는 시간인데요. 일명 영화 토론회 시간입니다. 이번 영화 토론회의 진행은 찐디가 맡아주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번 코너에 이어 진행자로 찾아온 찐디입니다. 와우! 네, 제가 오늘 준비한 영화는 모두가 보셨을 법한 영화 겨울왕국 1입니다. 사전에 쩡디와 에디에게 5가지의 질문을 드렸는데요. 토론회를 진행하기 전에 2명의 겨울왕국 감상 소감을 한번 들어볼게요. 네, 에디부터. 에디는 엘사와 안나의 대립 상황을 해결해 나가는 전개 방식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이 영화가 너무 재밌어서 극장에서 2번 보고 TV에서 방송하면 빼놓지 않고 볼 정도입니다. 엘사는 자신에게 이런 힘이 있다는 것, 그리고 이 힘으로 인해서 안나가 다쳤었던 사실에 대해서 불안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 방에서 숨어 지냈던 걸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엘사와 안나가 진정한 사랑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것부터 진정한 사랑을 찾아내던 순간까지 모든 것이 흥미진진하고 재밌었습니다. 네, 쩡디도 겨울왕국 1을 본 후에 재밌었다고 느꼈는데요. 엘사는 자신이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걸 숨겼는데 저는 잘 이해가 가지 않는 것 같아요. 또 제가 엘사였다면 나도 그렇게 도망만 쳤을지 곱씹어 보기도 하였습니다. 엘사의 마음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계속해서 피하기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려줘야 할 것 같아요. 하지만 엘사의 부모님은 딸을 조금 더 안쪽으로 내몰고 있던 것도 같습니다. 초반 엘사를 보면은 항상 방에만 있고 사람을 만나지 않아서 사람에 대한 경계심이 아주 치솟고 자신감은 낮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네, 혹시라도 겨울왕국 1을 보지 못한 분들을 위해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엘사와 안나는 자매인데요. 엘사는 얼음을 손에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어렸을 적에 안나를 이 능력 때문에 다치게 하는 바람에 방에서 꽁꽁 숨어서 사람들로부터 단절되기 시작하는데요. 하지만 연회장에서 사건이 터져버리게 되고 안나가 언니의 능력을 다시 알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네, 대충 이런 내용이고요. 그러면 이제 준비한 토론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네, 토론 주제 첫 번째는 이 영화는 디즈니 영화예요. 디즈니에서 한스가 실제로 안나를 사랑했던 적이 있다고 하는데 한스의 행동이 이해가 된다와 안 된다입니다. 일단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한스는 안나에게 사랑하는 척 접근을 했지만 끝내 뒤통수를 친 그런 캐릭터입니다. 악역인가요? 네, 그럼 에디는 한스의 행동이 이해가 되시는지 안 되시는지? 네, 저는 이해가 갑니다. 원래 한스는 안나가 공주인 것을 알기 전에 반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진짜 사랑했었지만 많은 형들 사이에서 권력을 찾기 어려웠던 한스는 안나를 통해서 권력을 가지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그래서 그 안나를 버렸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는 한스의 행동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한스가 만약 정말로 안나를 사랑했다면 그건 그저 사랑과 비슷한 껍데기로 보이는데요. 사랑이란 여러 형태가 있는 거지만 한스의 사랑은 어딘가 광기가 묻어있고 성공에 대한 집착과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사랑하는 사람의 가족을 죽인다니 그건 도덕적으로도 사람으로서도 하면 안 되는 짓인 거 아시죠? 사실 저도 영화 초반에 좋은 커플이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한스와 안나는 서로 비슷한 점이 너무 많았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한스는 안나를 속이게 되고 결국 벌을 받게 됐는데 솔직히 살인 미수를 저질렀는데 추방이라는 가벼운 벌만 받고 끝낸 것이 조금 화가 나네요. 한스의 행동은 용서받을 수도 없고 용서를 바랄 수도 없는 행동인 것 같습니다. 네, 두 분의 의견 정말 잘 들어봤습니다. 다음 주제는요.
그 안나가 한스를 처음 만난 날 엘사에게 찾아와서 이 남자와 결혼을 하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그럼 그 쩡디와 에디가 엘사라면 동생이 처음 본 남자와 결혼을 하겠다고 찾아왔을 때 어땠을지. 쩡디부터 얘기할게요. 쩡디가 엘사라면 안나가 처음 본 남자와 결혼하겠다 하였을 때 설득해서 말릴 것 같습니다. 이제 안나가 한스와 만났던 시간은 고작 파티에서 몇 시간? 몇 시간? 그 정도? 그 몇 시간 사이에 사람의 모든 것을 알 수 없잖아요. 그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인가? 또는, 이 사람이 정말 착한 사람인가? 네. 그래가지고 조금 더 교제를 해본 후에 결정해보라고 설득해서, 그런 조언으로 안나를 말릴 것 같습니다. 네, 에디도 마찬가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어떤 의도로 다가왔는지도 모르며 그 사람의 진짜 내면은 모르는 법이죠. 처음 본 상대와 결혼을 한다는 것은 섣부른 판단이기 때문에 제가 엘사라면 옆에서 반드시 말릴 것입니다. 네, 제가 엘사라도 동생이 처음 본 사람과 결혼을 하겠다고 찾아와서 땡깡을 부린다면, 어휴, 동생을, 뜯어 말릴 것 같네요. 네. 두들겨. 두들겨 아닙니다. 뜯어 말릴 것. 네. 세 번째 주제는 엘사가 안나의 기억을 지워버렸어요. 원래는 안나가 언니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엘사가 안나에게 상처를 주게 되면서 안나가 기억을 잊어버리게 되는데요. 그래서 엘사가 연회장에서 사건을 일으키면서 잠적을 하는데 안나는 언니가 왜 잠적을 해버렸는지도 모르고 언니의 행방을 찾게 됩니다. 만약 본인이 안나라면 이유도 알려주지 않고 잠적해버린 언니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나요? 네, 에디가 먼저 말해보겠습니다. 네. 누구나 말해주고 싶지 않은 사실이 있으니까 이 점은 이해합니다. 자신의 힘이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커져버린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저 역시도 혼란스럽고 당장 최선의 방법을 생각해봤을 것 같습니다. 아마 엘사는 그 누구도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아서 그런 행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나에게도 말하지 않고 이유 없이 잠적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하나뿐인 가족한테 알려주지도 않고 떠난 거는 조금 서운할 것 같네요. 쩡디가 안나였다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나는 영화 초반에 언니가 마법을 한다는 것을 잊어버리게 되었는데요. 그치만 엘사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방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는 건 어떠한 사연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엘사가 마법을 쓸 수 있다는 것을 들킨 이후에 잠적했다면 엘사의 마음을 열 때까지 조금 더 기다려주고 싶네요. 엘사는 사람들이 자신을 무서워하고 또 안나를 다치게 할까봐 잠적한 것이기 때문에 마법을 제어할 수 있게 된다면 마음의 문을 열고 서로 진실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네, 극 중에서는 안나가 자신이 처음 본 사람과 결혼을 하겠다고 우기는 바람에 언니가 잠적을 해버린 것이라고 오해를 하는데요. 만약에 제가 안나였어도 내가 언니를 속상하게 해서 그런가 하고 조금 자책을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여기서 잠시만 이야기 멈추고 겨울왕국의 OST 레리코와 쩡디가 좋아하는 영화 OST를 뽑았던 주먹왕 랄프의 When Can I See You Again 듣고 다시 토론 이어가 볼게요. 뭐예요? 다시 눌러줘. 맨 앞에. 레리코. The snow glows white on the mountain tonight, not a footprint to be seen. A kingdom of isolation, and it looks like I'm the queen. The wind is howling like this swirling storm inside.
and keep it in. Heaven knows I tried. Don't let them in, don't let them see. Be the good girl you always have to be. Conceal, don't feel, don't let them know. Well, now they know. Let it go, let it go. Can't hold it back anymore. Let it go, let it go. Turn away and slam the door. I don't care what they're going to say. Let the storm rage on. The cold never bothered me anyway. It's funny how some distance makes everything seem small. And the fears that once controlled me can't get to me at all. It's time to see what I can do to test the limits and break through. No right, no wrong, no rules for me. I'm free. Let it go, let it go. I am one with the wind and sky. Let it go, let it go. You'll never see me cry. Here I stand, and here I
'cause your future's ready to shine. It's just a matter of time before we learn how to fly. Welcome to the rhythm of the night. There's something in the air you can't deny. So let me know before I wave goodbye. When can I see you again? When can we do this again? When can I see you again? When can we do this again? Yeah, it's been fun, but now I've got to go. Life is way too short to take it slow. Before I go and hit the road, tell me when can I see you again? When can I see you again? When can I see you again? 네, 저희는 겨울왕국 1의 OST 레리코와 주먹왕 라이프의 OST When Can I See You Again 듣고 왔습니다. 네, 이제 남은 이야기 주제가 2가지밖에 없는데요. 정말 아쉽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가 볼게요. 4번째 토론 주제는요. 만약 나에게도 올라프가 찾아온다면 함께 무엇을 해보고 싶은지인데요. 네, 쩡디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쩡디는요, 만약에 나에게 올라프가 온다면 함께 소풍을 가고 싶은데요. 올라프는 영화에서도 밝고 또 친구를 생길 수 있는 의리 있는 눈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올라프와 소풍이라니 무척이나 재밌고 새로운 경험일 것 같은데요. 밝은 올라프와 함께 하니까 쉴 틈 없이 재밌고 분위기 메이커 올라프와 함께 맛있는 것도 먹겠죠? 네, 에디도 마찬가지로 피크닉 가서 올라프랑 놀고 싶어요. 같아요. 네, 옆에서 같이 춤추고 노래하면서 놀고 뭔가 재밌는 얘기를 알려줄 것 같기도 하고 샌드위치 먹고 싶습니다. 배고픈가요, 지금? 아니요. 올라프가 하는 말과 행동이 재밌고 귀여워서 피크닉이 아니어도 그냥 소소한 대화를 함께 나눠보고 싶어요. 네? 네. 네, 2분 다 올라프와 함께 소풍을 가고 싶다고 하는데요. 네, 찡디는요? 저는 올라프와 함께 포옹을 해보고 싶네요. 시원! 작중에서 네. 올라프는 포옹을 좋아하는 눈사람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올라프를 포옹을 하면 그냥 일반 눈사람처럼 차갑고 녹을지 혹은 아니면은 이제 상상 속의 눈사람이니까 포근할 수도 있겠죠? 근데 찐디 만약에 차가우면은 옷 든든히 입고서 껴안으세요. 동상 걸려요. 저는 괜찮지만 올라프가 녹아버리지 않을까요? 괜찮아요. 괜찮다고요? 상상 속 친구니까요. 네. 아무튼 귀여운 올라프를 현실 세계에서도 한번 만나보고 싶네요. 네, 5번째 주제는 이 영화는 최종적으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영화에서 말하는 사랑은 자매 간의 우애를 말하고 있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진정한 사랑이란 어떤 것인지 물어보고 싶어요. 네, 에디 먼저 말하겠습니다. 서로가 상대를 진심으로 생각하고 위하는 것이 사랑인 것 같습니다. 그 상대와 있으면 항상 기분이 좋아야 사랑이 아니라 없으면 안 되는 존재가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쫑디가 생각한 사랑은요, 진정한 사랑이란 서로 이해해주고 아껴주며 힘들 때도 기쁠 때도 곁에 있어주는 그런 사람인데요. 싸운 뒤에도 대화를 통해 서로 상처 주지 않고 화해할 수 있는 그런 사람과 저는 사랑을 해보고 싶네요. 네, 저도 역시 2분의 의견에 동의를 하는데요. 상대를 진심으로 생각하고 이해하고 존중하는 그런 사랑이 정말 진정한 사랑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겨울왕국 1이라는 영화 하나를 두고 무려 5개의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어요. 네, 영화 특집을 마칠 시간이 되었는데요. 아쉬워. 영화 특집을 마치면서 오늘의 프롬틴도 마쳐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네, 영화를 보다 보면 내 삶도 저렇게 아름다웠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도 있는데요. 현실은 영화처럼 늘 평탄하게 흘러가지도 않고 해피엔딩을 보장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우리는 여러 고난을 겪으며 성장할 수도 있고 나의 의지대로 나의 엔딩을 만들어갈 수도 있죠. 오늘 저희와 함께한 시간 즐거우셨길 바라며 지금까지 10대가 들려주는 이야기 프롬틴이었습니다. 우리는 월요일 저녁 8시에 다시 만나요. 안녕! I'm so bad. 야, 몸 밑에 열쇠가 없어. 우유 주머니 안을 뒤져봐도. 야, 난 놀이터가 있을게. 오락한 판만 하고 여기로 와. 흰 모래로는 소꿉놀이, 검은 모래가 성삭힌 조지. 질리면 그냥 타고 롤러코스터, 아니면 탈출 술래잡기. 오늘은 기분이 좋으니 실룩 너도 3번까진 빠진기. 신검다리 내보냐. 혼자 노는 친구 어깨다 불러줘. 여기 제일 큰 놀이터로. 알라딘이 너공주 헨젤과 그레텔도 아기 돼지 삼형제도 같이 놀자. 놀이터로 와. 라라라라라. 바지에 모래 찰 때까지 놀자. 모두 놀이터로 와. 라라라라라. 쌀쌀한 냄새 날 때까지 놀자. 안녕하세요. 저 태훈이 친구 진혁인데요. 태훈이 혹시 집에 있나요? 준비 셋둘 하나 고슛 공터 어디를 가든 울려 퍼지던 탑블레이드 아니면 디지바이스 들고 다니면서 선택받은 아이. 책상 밑에는 코믹 메이플 그거 소라게 더 비싼 건 심은 야, 몸 밑에 열쇠가 없어. 우유 주머니 안을 뒤져봐도. 야, 난 놀이터가 있을게. 오락한 판만 하고 여기로 와. 흰 모래로는 소꿉놀이, 검은 모래가 성삭힌 조지. 질리면 그냥 타고 롤러코스터, 아니면 탈출 술래잡기. 오늘은 기분이 좋으니 실룩 너도 3번까진 빠진기. 신검다리 내보냐. 혼자 노는 친구 어깨다 불러줘. 여기 제일 큰 놀이터로. 알라딘이 너공주 헨젤과 그레텔도 아기 돼지 삼형제도 같이 놀자. 놀이터로 와. 라라라라라. 바지에 모래 찰 때까지 놀자. 모두 놀이터로 와. 라라라라라. 쌀쌀한 냄새 날 때까지 놀자. 안녕하세요. 저 태훈이 친구 진혁인데요. 태훈이 혹시 집에 있나요? 준비 셋둘 하나 고슛 공터 어디를 가든 울려 퍼지던 탑블레이드 아니면 디지바이스 들고 다니면서 선택받은 아이. 책상 밑에는 코믹 메이플 그거 아니면 마법 천자문. 다른 장르는 살아남기 시리즈 과학 쪽은 Y가 돼서 학교 앞엔 병아리 문방구엔 소라게 더 비싼 건 시몬키. 나는 식목일에 받은 수세미. 술은 내가 땐 그냥 설레. 별거 없는데도 친구랑 있을 때 재미있네. 히덕거리면서 누워있는 게 가장 행복할 때. 혼자 노는 친구 어깨다 불러줘. 여기 제일 큰 놀이터로. 미운 오리 새끼 시골지와 서울지 미녀 친구 야수야 너도 와. 같이 놀자. 놀이터로 와. 라라라라라. 바지에 모래 찰 때까지 놀자. 모두 놀이터로 와. 라라라라라. 쌀쌀한 냄새 날 때까지 놀자. 엄마가 창문 열고 부르실 거야. 우리 그 전까지만 같이 놀자. 깔 없으면 너도 우리 집에 와. 같이 따뜻한 저녁을 먹자. 오늘 하루 얘기 모두
하루 담기엔 그리는 기장은 너무 작아 행복한 친구 얼굴 그리긴 그래파 쓰는 색이 너무 적어 해는 또 금방 져 하루가 너무 짧아 아쉬워 이제 또 한 밤만 자면 내일 또 놀 수 있어 같이 놀자 놀이터로 와 라라라라라 바지에 모래 찰 때까지 놀자 모두 놀이터로 와 라라라라라 쌀쌀한 냄새 날 때까지 놀자 해는 또 금방 져 하루가 너무 짧아 아쉬워 이제 또 한 밤만 자면 내일 또 놀 수 있어 모두 놀이터로 와